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부터 DDR5 메모리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컨퍼런스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왜 올해가 아닌 내년일까요? 올해부터 생산하면 돈 빨리 벌고 좋을 텐데 말이죠. 이거는 메모리 업체들 잘못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인텔 잘못이 큽니다. 결국 DDR5 메모리라는 것은 이 인텔 CPU나 AMD CPU와 짝을 이뤄서 동작하는 반도체인데, 인텔이 미세 공정 진입에 실패하면서 지금 DDR5 메모리를 기반으로 하는 CPU 출시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 인텔 CPU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도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에 DDR5 메모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스펙을 보면 30GB짜리 영화 2편을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고, 8단 TSV를 적용했음에도 오히려 4단보다 두께가 얇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서 TSV 기술이라는 것은 이 메모리 칩을 위로 쌓아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칩 간에 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전극으로 연결한 기술입니다. 단수가 2배나 더 높은데도 기존 램보다 두께가 얇다는 얘기는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으로 작고 얇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성능도 엄청나게 좋겠죠. 그래서 주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AI 쪽에서 DDR5 메모리가 엄청난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D램도 CPU나 모바일 AP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정을 미세하게 제조할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소비 전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 전압도 DDR4에 비해서 0.1V, 실제로 낮은 스펙으로 제공이 됩니다. 전압이 낮아지고 전기를 적게 먹으면 뭐가 좋으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많은 반도체가 24시간 풀가동되면서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게 됩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고요. 열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열을 냉각하는데 더 많은 전기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뜻이죠. 우리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뭐 컴퓨터 한두 대 정도 쓰는 것쯤이야 전기를 많이 먹든 말든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정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1%만 좋아져도 어마어마한 유지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이 냉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바닷속에다가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는 실험까지 했었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성능도 낮아질 수가 있고요. 오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 반도체에서 발열이라는 존재는 정말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미세 공정으로 제조를 한다거나 작동 전압을 낮추는 등 굉장한 노력을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DR5 메모리는 전 세대인 DDR4에 비해서 뭐 발열이나 작동 전압, 성능 거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성능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512GB DDR5 메모리는 최대 7200MB bps, 즉 1초에 720MB를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전 세대인 DDR4에 비해서 속도는 2.2배, 용량은 2배까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됐는데, 소비 전력은 오히려 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1초에 30GB짜리 4K 영화 2편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D램의 역할은 CPU가 처리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것이지, 뭐 SSD나 하드디스크처럼 실제로 영화를 저장 장치에 넣는 역할이 아닙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야, 그럼 이제 60GB를 1초 만에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산이죠.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낸드 플래시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처리 속도는 엄밀히 말하면 CPU와 램 간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용량과 전송 속도 모두 업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계는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되겠죠. 그럼 속도가 빨라지고 용량이 커지면 뭐가 좋냐? 당연히 모든 면에서 다 좋지만 특히나 빅테크 대형 기술주들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런 분야에 특히 많이 쓰이게 될 텐데 현재 DDR4를 쓰고 있는데 DDR5 성능을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다? 자,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서 업그레이드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더 이득이 된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기업들이죠. 자,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쓰고 있는 DDR4에서 DDR5로 바꾸면 전기도 적게 먹고 열도 적게 나니까 냉각에 들어가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성능이 훨씬 좋아지니까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을 내놔서 판매량을 늘릴 수도 있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자, 이렇게 모든 면에서 DDR5 메모리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교체는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D램 업계는 DDR5 양산 준비가 다 끝나 있지만 이놈의 인텔 CPU가 기술 개발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출시 시기가 지금 늦춰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인텔이 아무리 맛이 갔다곤 하지만 서버 시장에서 여전히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이 DDR5 기반의 CPU를 출시하지 않으면 이 DDR5 메모리는 흥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DDR5 메모리가 아예 안 쓰이고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지금 일부 쓰이곤 있지만 그래도 주력은 인텔 서버 CPU와 짝을 이루는 서버 D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한참 폭락하고 나서 조금 반등하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50대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세공정 진입에 실패하면서 CPU 출시가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죠. 인텔의 성장 동력에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와 지금 묘한 라이벌 관계가 됐는데 마치 인텔이 몰락하면 삼성전자에게 무조건 이득일 것 같지만 CPU와 램 간의 관계를 보면 마냥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인텔 CPU가 잘 나가줘야 삼성 램도 같이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DDR5 기반의 PC용 CPU인 엘더레이크와 내년 1분기에는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하기로 아직까지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DDR 메모리 세대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가격은 당연히 신제품 프리미엄 출시 효과로 많이 뛰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예상치를 보면 DDR5는 DDR4에 비해서 약 30% 정도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에게는 개꿀이죠. 인텔이 파운드리는 좀 죽을 써도 괜찮은데 이 CPU만큼은 이 DDR5 기반 CPU를 빨리 출시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돈을 빨리 쓸어 담았으면 좋겠네요. 시장 조사 업체인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DDR5가 아마 내년쯤에는 주로 상용 PC에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소비자용 PC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에서는 아마 내년쯤이면 DDR5가 전체 램 시장의 10% 그리고 2024년에는 43%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주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되니까 내년에 서버용 CPU가 나오면 DDR5 램이 잘 팔릴 것이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게 선반영이 안 되고 있죠. 만약에 주가가 올랐으면
서버 D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을 것이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이 바닥 아시잖아요. 원래 결과에 따라서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뭐 D램 가격이 살짝 꺾일 거 가지고 뭐 겨울이 오고 있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있죠.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서 분명히 답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조정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전에 나는 수량을 하나라도 더 모아놓자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스스로를 칭찬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과감하게 베팅하실 분들은 베팅 하시면 될 것 같고 불안하신 분들은 뭐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관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